네, 안녕하세요. 차터 선생님입니다. 저희 현대차 오늘 영상 찍어드릴 건데요. 저희 현대차는 처음 찍어드리죠. 야,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와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타보려고 찍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저는 확실하게 이번 상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현대차가 완벽한 주도주가 되겠구나. 지금도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주도주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모아가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현대차 왜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가야 되는지, 이제부터는 단 한 주도 매도를 안 할 겁니다. 요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바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통 주도주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산업의 이 패러다임이 바뀔 때 조금 주도주가 확실해지는데, 일단 현대차는 자동차 사업이죠. 그죠? 자동차 사업을 한 회사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현대차니까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현대차가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해서 로봇 플러스 자동차로 가고 있는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로봇은 별개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하고 있는 로봇의 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겁니다. 현대차의 주가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의 주가는요, 이 주가 자체는 지금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을 받기 시작한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현대차가 1년에 얼마 법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연결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15조를 벌고요. 별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6조 5천억을 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결 기준으로 보지 않고 별도 기준으로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따지면 11배 정도 되고, 연결로 보면은 4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요. 앞으로 현대차가 이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지겠지만, 이게 커지지 않더라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종목이 현대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총이 지금 200조가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소리세요? 자동차 기업이 어떻게 200조가 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와 로봇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죠?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요? 자동차의 밸류에이션은 더 이상 주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로봇이라는 이 밸류에이션이 등장을 하면서 주가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도대체 자동차일 때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이 안 올랐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자동차를 1년에 2천만 대 판다라고 해서, 그죠? 내년에 2,500만 대, 3,000만 대 팔 수 있어요? 이렇게 팔 수 있어요? 못 판단 말이에요. 못 팔아요. 시장은 그렇게 잠식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원래 그럼 현대차의 매출이 100조라고 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10%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10조죠. 그쵸? 그러면 기업이 1년 동안 10% 성장하기 때문에 주가는 10%밖에 성장이 안 돼요. 이게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그리고 현대차는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는 회사다라는 인식들이 너무나 강하고,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성장을 하겠죠. 근데 뭐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현대차가 맞잖아요. 자동차 파는 기업이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업이에요? 아니죠. 근데 현대차가 이번에 아틀라스를 공개를 했는데, 이건 뭐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받고요, 로봇을 대여해 줌으로써 뭡니까? 로봇을 대여해 줌으로써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매출과 이익이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8년도에 아틀라스 3만 대 만들겠다. 그쵸? 3만 대 만들겠다. 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다음 29년 30년도 뭐야? 3만 대, 5만 대, 10만 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만 대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현대차가 앞으로 5년, 6년, 7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 뭐예요? 이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몰라요. 자동차는 2천만 대 판다? 그럼 내후년에 2,500만 대 판다? 못 팔아요. 안 돼요, 그 시장이. 그죠? 성장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공장도 한계가 있고요. 그럼 여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그럼 로봇도 선생님
3만 대 팔고 그 다음 연도에 4만 대, 5만 대 계산이 되잖아요. 생각하는데 아니죠. 아니죠. 왜? 산업이 바뀌는 시점에 이 로봇이라는 시장이 빠르게 개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3만 대 팔 거를 5만 대 팔 수도 있는 거고요. 5만 대 팔 거를 20만 대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당장 20만 대 판다 못 팔겠죠. 공장이 없으니까. 그럼 공장을 증설할 거지 않습니까? 그 증설한다는 게 뭐예요? 회사가 성장한다라는 반증입니다. 그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현대차의 성장을 이끌어준다라는 이 내용들이 현대차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된다? 리레이팅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대차 100만 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이 받쳐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코스피가 못 올라가면 전 못 가요. 그냥 지금 코스피가 4,500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지금 삼성전자의 사람들이 목을 메고 있고 현대차도 분명히 목을 메고 있죠. 근데 분명히 개인 투자 전에 현대차가 올라갔다 변동성에 팔 거란 말이에요. 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이제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 무조건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다. 삼성전자가 영원히 계속 20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올라가다 삼성은 꺾여 내려옵니다. 분명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종목이 그래요. 이 구간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지금 820조예요. 그죠? 820조입니다. 자, 6만 5천 원부터 자, 며칠 만이요? 단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시가총액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400조에서 얼마? 800조까지. 자, 그러면 400조라는 이러한 돈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증시가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 분산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뿌려진다. 흩뿌려진다. 시장에. 그러면 그 돈들이 어디로 가겠냐?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분명히 옮겨간다. 돈들이 뭐예요? 계속 순환하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순환 시장. 얘가 우상향하고 차익 실현 나오고 이 돈들이 다른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들어감으로써 뭐예요?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시장의 체질이 바뀌면서 이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 에너지나 AI와 엮인 에너지나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뭐요? 로봇 쪽으로 계속적으로 순환해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로봇 섹터들의 엄청난 순환매가 있을 거다. 지금 로봇 섹터 우리가 주가들이 막 올라갔다 빠졌다 하죠. 분명히 안 좋은 로봇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건 제가 강조드리죠. HL 만도 이 회사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왜? 결과적으로 현대차와 같이 1차 벤더 부품주로 있는 애들은요. 나중에 로봇 부품을 개발했을 때 현대차와 뭐 할 수 있어요?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들입니다. 오랫동안 신뢰 관계가 두텁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비즈니스에 있어서 기술력만 있다라고 하면 이 만도라는 회사 브레이크를 하지만 로봇 사업에 대한 조인트 벤처나 M&A를 2026년도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뭐요? 이 만도나 이런 애들이 5배, 6배 갈 수 있는 시장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럼 현대차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눌림목 나오면은 모아가려 했어요. 저는. 근데 지금 현대차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급하다. 이거는 지금 타이밍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현대차 지금 구간에서 산업이 성장을 하는 이 현대차가 원래는 성장을 할 수 없는 자동차가 성장이 급하게 나옵니까? 절대 급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더라도 팔아봤자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동차를 소비하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간다라고 해서 자동차 수량이 바뀌겠냐는 거예요. 타는 수량이 전기차인데 내연기관 한데 아니죠. 내연기관 안 타면 전기차 타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전기차 시장으로 가는 데 있어 현대차가 좋은 게 뭐가 있냐?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현대차와 함께 내연기관의 엔진 부품을 하는 그 부품 회사들이 지금은 실적이 좋지만 2년, 3년 뒤 전기차세로 갔을 때 그 내연기관 부품사들이 어떻게 돼? 사양 산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내연기관을 하고 있는 부품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로봇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돈을 투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산업이 몰리는 로봇 쪽 감속기나 부품 쪽으로 돈이 몰리는 시장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장 산업 자체가 뭐예요? 로봇 쪽으로 계속 돈을 쓰는 산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로봇 관련 주식의 대장이 누가 되겠냐? 현대차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차 중심으로 한 실적이 나오는 로봇 자동차 부품사들이 로봇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주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끌어올릴 것이다.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항상 지금 올라가는 반도체 이런 부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뭐 해야 돼요? 이 다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삼성전자 이런 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지금 분할 매도 타이밍을 생각을 해요. 3분의 1이라도 일단 팔아야 된다. 이 정도 올랐으면은 이건 뭐요? 단기 고점 물론 더 갈 수 있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단기 고점 자리고 이 돈을 현대차로 박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순환할 거기 때문에. 잘 봐요 여러분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장에서는요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자, 과거에 지금 아모레 레서픽이 거의 망한 건 아니지만 회사가 어때요? 회사가 굉장히 기울고 있죠. 근데 이 회사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이 당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진출해서 엄청난 돈을 빨아들였죠. 근데 85,000원 주가 어디까지 갑니까? 85,000원에서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45만원까지. 5배가 그냥 올라갔어요. 왜? 결과적으로 화장품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러면 산업이 변화하는 패러다임이 뭐가 있었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산업 패러다임이 바뀐다 뭐냐면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미 증명이 되고 나오고 있어요. 효성중공업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얼마 갔습니까? 6만원이던 애가 240만원까지 40배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17조라는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봤을 때 과하다라고 생각돼요? 사기다? 아니요. 아니요. 산업이 변화를 하면서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엄청난 물량의 폭증이 있었다. 자, 뭐요? Q의 폭발, 공장을 짓는 족족 물량이 모자라서 계속해서 증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차의 이 아틀라스라는 로봇 자체가 만약에 너무 효능이 좋아서 모든 공장에서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Q의 폭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만약에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정말로 산업에 있어서 공장에 있어서 너무나 이 사람을 잘 대체할 수 있는 로봇으로 판명이 난다. 이거에 대해서 뭐요? 많은 공장 기업들, 그러니까 생산하는 기업들이 뭘 쓰겠습니까? 현대차의 로봇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엄청나게 모든 물량들을 현재 갖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전 여기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 뭐요? 이게 바로 성장성이다라는 거예요. 성장성. 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뭐다? 현대차는 들어왔다. 이 부분들. 저는 그래서 이번에 CES 공개되고 이거 보고 현대차가 정답이다. 다음 섹터. 제가 스테이블 코인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로봇에서 시총이 큰 대장주 역할을 하는 애들이 누구죠?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죠? 이 두 개의 기업과 현대차구나. 현대차가 끌어주면서 시총이 높은 현대차가 로봇 관련주로 주가를 끌어주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와 뭐요? 레인보우와 두산 로보틱스 달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내가 말씀드렸죠. 자,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낮은 애들부터 시총이 1조, 2조 애들로 점차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로 보여진다. 그러면 이 다음에 로봇은 시총이 큰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말씀드렸죠. 현대차 보시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구간 현대차 여러분들이 잘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좋겠고요. 5일선 구간 기다리셨다 잡으시면 좋겠고, 혹여나 현대차 진짜 매수 타이밍 잡아가야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릴 겁니다. 몇 번이요? 010-845-9501 여기로 현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릴 거고, 비싸 보이지만 비쌀 때가 기회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현대차에서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쌉니다. 비싸지만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업사이드가 너무나 크게 열려있어요. 이번 CS를 통해서. 아시겠어요? 현 구간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현대라고 남겨주셔서 목표가와 그 다음 매수 타점까지 같이 한번 가져가 보자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